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칩 수출 제한, 나스닥 선물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조던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단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도창에 조던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관망석 증시 사흘 만에 하락, 안정 조짐, 채권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5%, S&P 500 지수는 0.17%, 다우존스 지수는 0.38%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칩 수출 제한, 나스닥 선물 하락. 지난 주말 트럼프의 스마트폰 관세 유예 조치에 이어 중국이 미국의 히토리 수출 제한 조치, 보잉의 항공기 부품 인도 금지 조치를 내놓았지만 증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3대 지수도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 6% 급락, 지수 선물 일제히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 1.12% 하락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요구로 그동안 중국에 GPU 성능을 떨어뜨린 H20 칩을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H20 수출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죠. 그 여파로 지금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6% 넘게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1% 넘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매일매일 다이나믹한 미국 증시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트럼프 풋 언제 나오나? 관세의 불확실성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관세입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 중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주 중에 발표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서 끝내는데 11개월이 걸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조사가 이제 시작된 만큼 다음 주 중에 반도체 관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의 경우 트럼프 스마트폰의 상호관세 제외 발표 후에 반도체 관세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 반도체 관세 조사가 미비로 인해서 미뤄진다면 애플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제외 조치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이제 해제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세를 넘어간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긴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조사가 계속해서 미뤄지면 애플에게는 호재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 당장 어떤 관세에 대한 발표가 나올지는 알 수 없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앞으로도 관세를 지난번처럼 막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증시가 하락하면 관세 유예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푸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난번 나스닥의 바닥이었던 15,000선 밑으로 내려가면 트럼프는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오고 나스닥은 하루에 15%가 올랐죠. 트럼프의 90일 관세 예외 조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채권 금리 급등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25년 4월 4일 3.999%까지 떨어졌지만 4월 11일까지 4.495%까지 급격하게 올랐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화들짝 놀란 트럼프는 결국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내놨고 증시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갑자기 왜 올랐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지금 미국과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집중적으로 던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일본은 1조 793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일본이 미국채를 던졌을 거란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유력한 얘기는 헤지펀드입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헤지펀드가 미국채를 던졌다는 소식이 유력한데요.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인해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로 샀던 주식들이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그 부족 분야에 대해서 마진콜, 즉 이제 추가 증거금을 이제 더 넣어라 이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은 추가 증거금 확보를 위해 떨어진 주식보다는 들고 있던 채권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채권 금리 급등의 원인은 결국 증시 하락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노리는 것은 채권 금리 하락을 시켜서 새로 발행될 미국채의 이자를 덜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2025년 중반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채의 규모는 분기별로 약 2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채권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이자를 내게 생긴 거죠. 그리고 오히려 증시를 부양하는 것이 채권 금리를 낮추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는 지난번 트럼프 푸시 나왔던 나스닥 15,000 밑으로 떨어지면 증시를 부양하려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정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엔비디아 칩 수출 제한 나스닥 선물 하락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